반갑습니다. 오늘도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선을 넘다.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통일평화대학 관련해서 우리 2번 다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걸 또 빼먹었네요. 그래서 3번째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평화대학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걸로 봅니다. 단과대학 교과목 구성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구상하시는 통일평화대학의 단과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제 통일평화대학은 그 나라 연방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로 이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말하자면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대학교에서 그 설계도를 만드는 때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설계를 하는 과학자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전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종사하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한 학교에서 모든 일꾼 종류의 일꾼들을 다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를 또 연결을 시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 과목 누구든지 그 대학교 들어오면 다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을 저는 3강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강좌. 그 첫째 강좌는 그 완전한 사회는 바람직한 지상낙원이라는 일컬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그걸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강좌를 조금 사회주의 방향으로 혹은 자본주의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걸 학생들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학자들이 오시면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할 끼고 남에서 온 사람이나 해외 동포 중에 미국에서 온 사람은 자본주의를 선호할 거고 이런 건 학생들이 다 듣고 자기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강조 하나. 그 다음에 강조 하나는 평화학을 이수시켜야 됩니다. 안보에서 평화로 넘어가지 않으면 통일도 안 되고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보 문화에서 평화 문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평화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평화 문화를 얘기를 하며 어떤 내용이냐, 이거 학생들이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학자들도 제 같은 사람이 중개가 돼가지고 모시고 또 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 평화학에 대해서 연구가 제일 덜 되어 있는 것이 사회과학 중에 평화입니다. 제일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평화대학 평화학의 맥가 아주 그 중심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학에 대해서 강좌 하나. 그 다음에 셋째 강좌는 통일론에 대해서 강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동독 통일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면 월남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무력 통일이 가능하냐? 그리고 통일이 연방제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거 연방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북에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또 생각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강의도 듣고 남쪽에서 얘기하는 연합 이런 제도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면 또 강의도 하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의를 주입식으로 해가 끝이 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여유가 있는 이론들이나 그런 정책의 그 수단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비교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래 이 3과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과대학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째 단과대학은 제가 건강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Health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건강대학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이 건강이라는 건 예방과 치료가 겸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예방은 동양의학, 북에서 얘기하는 고려의학, 또 치료는 서양의학, 남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2가지를 조화시켜서 병용해서 하면은
예방과 치료, 또 치료도 동양의학부도 치료가 있죠. 침뜸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약 가지고 치료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좋습니다. 북에서는 동양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남해는 서양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화시키자. 둘 다 가르치고 조화시키자. 그리고 이 건강대학에는 부속 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행도 하고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을 모범도 보여주고, 그래서 난치병 같은 거, 암 같은 거, 뭐 요새 같으면 신경병 같은 거, 난치병을 코리아에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옵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이 보건대학교에서 건강대학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대학. 그건 눈에 빤하게 보입니다.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대학은 농업인데 농업과 생태를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농업만 하지 아니고 농업과 생태대학에 농생대학, 농업생태대학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을 증가시키되 건강으로 봐서 생태학으로 봐서 아주 건전한 그러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을 안 하니까 요새는 음식이라는 게 조금만 뭐 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몸에 나쁘다. 이게 몸에 나쁘다. 그래 몸에 좋은 게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로스에 가면은 여기저기 다 이렇게 다 보기는 근사한데 그 전부 다 어디 화학 비료를 주고 종자 개량을 하고 이래서 신빙성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농생대학을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양적으로도 많은 증가를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대학을 만들자.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셋째 대학은 환경대학입니다. 통일대학에서 환경학에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해야죠. 요새 보면은 기후변화도 있고 강 바닷물도 높아오는 것도 있고 얼음이라는 북극 남극의 얼음을 다 녹아가지고 지금 가고, 지금 기후 며칠 사이에 미국의 기후 보면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12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99도 이렇게 되면 체온인데 체온보다 뜨거우면은 밖에 나가면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온 문제가 우리한테는 생사 문제니까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런데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연구도 시키고 공동 연구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셋째 대학이고, 그 다음에 넷째 대학은 역시 제일 정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 정치학. 정치학은 어떻게 분배하느냐, 누가 얼마 언제 어떻게 많이 가지느냐,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경대학, 그래서 정치경제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분배의 정의를 어떤 원칙에서 분배를 하느냐, 칼 막스가 이야기하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를 하느냐,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능력에 의해서 분배를 하느냐, 시장 경제의 원칙이 수요 공격에 의해서 분배를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다 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교가 정경대학 넷째였지요. 다섯째 대학교가 종교도 있어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는 제한,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대학이라 그럴까, 그게 필요합니다. 거기는 종교학, 중요한 종교학, 철학, 이런 게 형이상학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하나가
인문대학이 필요합니다. 인문대학은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화시켜가지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인류가 생기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항상 서로 경쟁 상태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계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를 좀 알리자. 그리고 마지막 대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술대학입니다. 예술대학. 예술대학의 목적은 우리 예술과 음악도 좋고 조각도 좋고 다 좋습니다. 미술도 좋고 그 우리 예술과 우리 아닌 예술을 조화시키는 것을 보여가지고 우리 예술이 국제화가 되고 말하자면 지구에 있는 예술이 우리식으로 되는 예술이 사실 조화하기가 이론적으로도 제일 쉽습니다. 조화된 예술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예술대학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걸 원칙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예술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럼 대학이 6개, 7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더 어떤 거는 더 보강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통일대학에서 지금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되는 건 통일대학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립추진위원회. 그 저 혼자 머리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힘을 합해가지고 요새는 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기필코 북사람, 남사람, 해외사람 또 기타 국제 시민들까지 다 합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꼭 있어야 되는 건 북사람. 북의 사람이 없으면 통일대학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챌린지죠. 우리 정부에서 이거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 통일의 길로 나가는데 지금 다 딱딱 막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첫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두 체제가 교육을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성에 하자는 이유가 개성 교육도시입니다. 그게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지금 넘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통일을 설계하고 통일 헌법을 초안하는데 이 학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여튼 방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통일평화대학이 인류가 나아갈 중요한 과제들을 다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학교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재들을 키워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꾼을 키우는 대학.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시시각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그러한 토론회와 이런 걸 학문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류가 이러한 연구기관이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대학이라고 하버드 만들었죠. 우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걸 통일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대학이 없이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 많은 힘을 들이고 두 정부에서, 두 체제에서, 두 국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또 국제사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때 우리 학생들도 연구를 좀 같이 하고 하면은 이게 우리 민족의 긍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 과목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단과대학 전체 대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반드시 들어야 될 그 필수 과목 세 가지 예, 말씀하셨고요. 뭐 교양 과목 뭐 구성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7개 단과대학에서 들어가면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대학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지 그 과목은 6개, 7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게요. 그게 이제 필수 과목 비슷하죠. 그래야지 여러 군데 이 학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인재를 여러 군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그런 농과대학에서 나온 사람, 건강대학교에서 나온 사람, 환경대학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가 일할 겁니다. 집을 건설하고 공원을 건설하고 뭐 이런 거 이제 DMZ에 우리가 피스파크를 만들자. 그러면 그 피스파크 하는 데는 이 생태하는 사람들, 환경하는 사람들, 건강관계하는 사람들 다 관계를 해가지고 정경대학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이수 과목으로 중요하다 핵심이다 하는 거는 열어가지고 이걸 그 학교에서 이수 과목 리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이수 과목 가운데 10과목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추진위원회에서 만들면 돼요. 얼마든지.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학교 전체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필수 과목들을 다 들으면은 자기들끼리 대화가 잘 됩니다. 전공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없애야 돼. 하나의 대학 도시가 예, 형성돼야 될 것 같은 자급자족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배후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또 땅이 있어야 되고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 도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개성에. 하버드가 여기 대학교 들 때 산후에 있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려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처럼 이 대학교에서 내려다 보면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이 다 보여야 됩니다. 이 도시는 모범 도시라서 모든 집도 전부 다 재생되는 연료 가지고 하고 자동차도 그런 종류로 하고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삶에 필요한 것은 무료로 제공되고 건강치료나 이런 무료로 다 돼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생활비는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꼭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거는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 살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집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건 없게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그러한 통일 국가를 우리가 만들 이념 중심 국가가 아니라 이념은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사람의 행복에 제일 중요한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인류의 이상 도시 그 이상 대학 도시가 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건립추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북측에서 이 참여할 수 있는 다리는 또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해두고 일정한 긍정적이랄까 그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서 옛날처럼 자꾸 따라오느라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됩니다. 대학 이것만은 추진위원회부터 북과 남 해외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지금 대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위원회까지 붙여가지고 세분화시키면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 있죠. 내 같은 사람 또 찾으면 많습니다. 남에도 많고 북에도 많고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도 많고. 그런데 돈이 없거든. 우리가 제가 돈 1푼도 없거든. 그럼 제가 있어봐야 제가 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통일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이 그 대학교 하는 정도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3월에 대권
주자들이 경선을 할 건데 그중에 경선에 이거를 국가 통일대학을 같이 만드는 거를 정전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토론하고 남과 북도 마찬가지고 정전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 그래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한번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통일평화대학 관련한 이야기를 세 번째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좀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